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기밀 유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외교관까지 밝혀진 가운데 이 문건을 외교부 직원들이 돌려받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파장이 주목됩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서면서 국회 정상화의 변곡점이 될지도 주목됩니다. 오늘은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관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이 부분, 핵심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핵심.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정쟁을 위해서 이제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폭로가 있다는 의원의 것일 것 무분별한 같습니다. 폭로. 네. 국회의원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합니다. 네. 하지만 그 선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국익에 반하는 정치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외국 정상과의 통화 내용을 본인과 개인적 학연이 있는 외교관을 통해서 통화 내용을 습득을 하고 그걸 그냥 의정활동에 머릿속으로 참고만 했다면 예. 뭐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예. 이렇게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인 논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외교 기밀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예. 나라의 국익을 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이번 사안의 핵심 어떻게 그 보십니까? 강효상 의원의 폭로가 적절치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정말 국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현실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커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5월 7일 날 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고 예. 그 통화 당시에 이번에 그 5월 달에 일본으로 오셨을 때 한번 들려달라고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걸 9일 날, 그 다음 날 강효상 의원이 폭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그 제보를 한 사람이 그 유출을 시킨 사람이 주미대사관에 있는 공사고 예. 그것이 이제 강효상 의원이다 확인된 게 22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강효상 의원이 잘못한 부분들을 자유한국당에서 공익이라고 두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 이 문제를 계속 키워가는 것이 과연 청와대가 한미 관계나 외교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 좀 냉철히 좀 짚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폭로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이걸 지금 청와대가 계속해서 키워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익제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당에서는 공익제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로서 이제 자당의 의원의 정치 행위를 보호하는 태도를 물론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로직이 나와야지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기밀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 오죽하면 이제 한국당 출신의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강한 질타를 했고 보수 외교안보통으로 통하는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조차도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인정을 해야지 잘못한 것을 사실상 억지성 주장으로 이렇게 펼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익제보의 성격이라는 것은 공직자의 비위나 또는 국가 조직의 불법적인 행태를 폭로했을 때 그것을 공익제보의 성격으로 보고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지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이 정상 외교 통화에서 있었던 대화를 폭로한 것을 공익제보 성격이라고 한다면 정상 간의 통화가 비위 또는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어불성설적인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주장은 일단 빨리 거두어 드리는 게 한국당을 위해서도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께는 공익제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았고 국월 외교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어를 해서라도 일본보다도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사실은 보수 정파가 생각해야 될 것이죠. 근데 폭로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본하고는 이렇게 동독하게 지내는데 뭔가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랑 잘 못하니까 일본을 3박 4일로 오는데도 한국은 못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꼭 얘기했어야 될 사안인가 그 대통령의 통화라는 걸 인용해서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반대로 또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원래 이제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이 있어야지 그것이 위법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남들이 모르는 것, 비공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것이 꼭 국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예. 하는 소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숨길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것을 최초로 유출한 그 공사는 반드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강효상 의원을 만약에 고발을 한다고 해서 법원에 가서 이것이 유죄 판결이 날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문제를 키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한미 관계에 대한 경고등이 들어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좀 지나쳤다 얘기하고 청와대나 민주당도 강효상 의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폭로를 해서 밉긴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키워나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여야 그런데 지금 새로 밝혀진 내용을 좀 보자면요. 네네. 사실 이게 그 유출한 외교관 한 명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교관 직원들이 다 돌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서 지금 감찰 중이니까요. 이제 감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보도상 실제로 그렇게 대사만 볼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회람을 했는지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이 먼저 요청을 해서 해당 외교관이 알려줬다라는 네. 보도도 있는데요. 실제로 강효상 의원이 실제로 먼저 요청을 한 건지 그리고 외교관이 그 전했다는 내용이 실제로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인지 뭐 본인의 생각인지 등등은 외교부 감찰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이 문제 제기를 시작할 때에도 사실은 중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일왕 취임식 네. 또는 G20이라는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것이거든요.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길에 주변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연기 일정을 짭니다. 그 일정 자체를 비교해서 구걸 외교라고 대통령의 외교 양보를 비난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 그것도 시작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국어외교라는 표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한 가지 정정해드려야 될 것은 그 외교가 특파원 나갔던 워싱턴 특파원 나갔던 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꼭 그것을 예를 들면 정상 간의 대화를 그 대사급만 열람하는 건 아니랍니다. 일정급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오갔대더라는 것을 그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어느 수준까지 공유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 조금 잘못된 언사를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조금 더 한미 관계라는 것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밀착돼야 된다, 공고화돼야 된다. 이 관점을 분명히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국어 외교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기가 좀 꼬인 거죠 지금.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했던 얘기 한번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그게 무슨 그런 기밀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번 사건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번 일을 놓고 봤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얘기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한 부분입니까? 저는 그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뭐 미시적인 문제인데 예. 굳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강효상 의원이 문제 제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말 방안을 요청했는데 예.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절당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 예. 강효상 의원이 주장한 5월 말 방안 요청은 사실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었습니다. 제가 1차 한미 정상통화 때 배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수석도 없고 대변인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윤 전 안보실장하고 같이 배석을 예, 예. 했는데 정상 간의 통화에서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으나 예. 큰 틀에서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정상 간에는 뭐 빠른 시일 안에 뭐 1인 시일 안에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대통령이 상대국 대통령한테 5월 날짜를 말, 박아서 얘기하지 뭐 6월 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국가안보실장들의 일인 거거든요. 예. 조율하는 것은. 그래서 아마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청와대가 처음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은 강효상 의원이 구체적으로 날짜를 제안하고 그런 통화가 있었다. 그런 통화 내용은 없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반박하는 것의 가장 큰 모순점은 무엇이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강효상 의원이 기밀 누설죄인지 아닌지는 법리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네. 다만 외교관이 야당 의원의 요청을 받고 한미 정상통화 내용의 일부를 야당 의원에게 제보를 했다라면 그건 명백한 기밀 누설이고 공직 감찰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아니 사실이 아니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기밀 누설이라고 하느냐 굉장히 이 여러 단계를 뛰어넘고 한 번에 반박하는 그런 로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슈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이번 주말이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민생 장애투쟁이 이번 주말에 끝이 나거든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얻을 거는 다 얻었어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권으로부터 명분만 못 얻었을 뿐이고 이미 지지층이 충분히 결집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청와대와 여권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경제와 민생과 안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행보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보지만 국회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잘 따져야 사실은 지지층, 원래부터의 지지층도 아닌 사람도 끌어당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 명분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감하게 원내외 투쟁을 같이 하겠다고 결정을 보는 게 좋고 민주당과 청와대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집권당이 역할을 하지 않는 이상 국회는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 국회가 파행되면 누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냐? 집권당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집권당의 원내대표한테 상당한 재량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금 좀 유화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이제 끄잡아 당겨가지고 우리 사과도 못해, 유감도 안 돼, 뭐 고소한 거 처리 안 돼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실제로 통과될 게 통과 안 되면 그 책임은 결국은 청와대와 여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일단은 한국당이 의회로 복귀하고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제1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한국당 복귀에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는 명분이 이 패스트트랙을 사실상 주도했던 제3야당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만 이게 정상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말로 큰 틀로 다 양보해버려서 제3당이 다시 반발을 해버리면 그건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또 다른 파행이 뚜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도 명분은 어때? 제3당이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또 제공하는 서로 이제 반반씩 서로 조금씩 반걸음씩 양보하는 틀 안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아쉽게도 오늘도 여야 3당 원내수석 부대표 만났는데 뭐 딱히 지금 성과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주제 바꿔서요.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충분히 여기 굉장히 뜨거웠는데 저는 나오시면 이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봉하마을 전주에 가셨잖아요. 네, 다녀왔습니다. 가서 권양숙 여사 만나셨을 텐데 권양숙 여사님 혹시 뭐 얘기 안 하셨던 부분 여기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추도식이어서 좀 약간 이게 무거운 분위기에서 이제 여사님을 뵐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여사님은 밝으셨습니다.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부시 전 대통령이 찾아오시고 10주기를 맞이해서 이제 10주년의 의미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신다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고요. 부시 대통령께서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보도상으로 보면 뭐 사이가 좀 안 좋았다는 이미지로 남아 있지만 여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열성적으로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는 모습에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열성적인 자세를 인정했었고
개인적으로도 둘 다 굉장히 소탈한 성격이어서 예. 비공개 오찬이나 만찬 때 굉장히 잘 통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라 부시 여사님에 관련돼서도 예. 로라 부시 여사가 퍼스트 레이드 외교를 할 때 보면 굉장히 남을 배려하고 굉장히 자상한 스타일이어서 로라 부시에 대한 그 존경심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부시 대통령이 10주기 때 와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예. 아주 강하게 표시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시 전 대통령의 눈길이 많이 쏠렸는데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그 바로 옆에 손녀딸이죠. 노서은 양이 팔짱을 끼고 등장을 해서 좀 많은 이들의 눈길이 더 갔던 것 누군지 같습니다. 몰랐습니다. 전 처음에 많이 10년 봤는데. 전에 예. 그 자전거 뒤에 예. 있었던 노서은 예. 양이라고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어제 다른 것보다도 노서은 양이 팔짱을 끼고 왔는데 표정이 너무 밝아서 맞아요. 그래서 참 그 마음이 좋았었고 특히 부시 대통령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돼가요. 근데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제 추도서를 하면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용기 있는 모습을 그렸다. 인권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그 미국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보수고 진보건 간에 어떻든 대통령으로서 참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특히나 이제 자신한테도 정말 용기 있게 얘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노무현 재단 로고가 바뀌었는데요. 네네. 이 로고를 보면 원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전거에 있고 뒤에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손녀 손녀딸. 예. 앉아서 이제 같이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뒤에서 타고 누군가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네. 로고로 바뀐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어떤 의미를 좀 네. 가진다고 보세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보다 아래에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예.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을 이 고인이 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에 추도식에 참석하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던 이유도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가 정쟁이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화하는 것을 저하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었거든요. 어제 많은 분들이 10주기에 모이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추도식을 진행했던 이유도 예. 대통령 서거 당시 슬픔과 충격이었던 그런 추도식이 이제는 고인을 좀 담담하게 기리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행사로 이제 바꾸자 예.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물려받고 우리 사회의 통합 그리고 정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미래의 우리 차세대 정치인들이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이끌고 가라는 이제는 이끌고 가야 그런 된다. 포스터의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10주기가 되니까 그 서로 자기 진영의 편한 내용들만 강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소위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네.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의 기득권에 대한 변화 그리고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 반대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진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득권을 위해서 거침없이 싸운 측면뿐만 아니라 예. 정말 이 국민적인 통합,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펴나갔던 것. 예를 들면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들한테 주는 교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자신들한테 편한 측면들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